초등생과 중학생 두 자녀 모두 경계선 지능학생, 이른바 느린 학습자인 김모 씨. 자녀들이 또래에 비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버거움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는데 얘는 아직도 1번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거든요. 친구들과의 학교 생활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이제 한쪽 귀퉁이에서 빠져 있게 되고. 이런 경계선 지능인은 모든 국민 가운데 12에서 13.6%일 거란 추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조사 대상 초등학생 35만 6천여 명 중 경계선 지능학생 위험군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모두 16,400여 명으로 4.6%가 경계선 지능학생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학습 속도를 나타내는 처리 속도, 집중력, 언어, 기억력, 따라 그리기 같은 지각 부문 순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녀 간 차이도 드러났는데 위험군 12,800명 중 8,500여 명이 남학생이었고 여학생은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생 상대 개별 검사가 아닌 담임교사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활동량이 많은 남학생이 더 쉽게 파악될 수 있다는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한 학습 발달센터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중학생이 언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소금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소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소금이 좋은 거죠.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보충 수업을 받는 셈입니다. 이제 학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의 내용들이. 교육부 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인 경계선 지능 학생 중엔 약 33%가 기초학력 미달자로 분류됐지만 6학년은 약 87%로 대폭 올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울 지자체 교육청별 지원은 관련 법이 없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 학원에서도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가 공부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죠. 학원은 보통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따라가기 힘들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성인 문턱에 가서도 사회 적응에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게 자신감이 없죠.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원래 못하는 아이인데. 학부모들은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만이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될 거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일꾼들이 될 텐데 그들을 다 버리고 갈 거냐는 거죠. 지원의 근거가 될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실태 조사,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국가 책임제로 이 학생들을 돌봐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느리더라도 온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국영수 일반 수업뿐 아니라 자기 표현을 위한 예술 수업도 강조하는 이곳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모인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통상 지능 지수가 70 이하면 지적 장애, 85 이상을 평균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분류합니다. 학습 적응 속도가 느리거나 자기 표현에 서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 왕따를 좀 당하긴 해서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약간 애들이 절 약간 무시하듯이. 여기 애들은 저 보자마자 제가 예빈인가? 예빈인가 봐. 헐 예빈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 반갑게 얘기해줘. 교장 선생님은 경계선 지능 아이를 키우다 사비를 들여가며 직접 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 국민의 10에서 15%로 추정되지만 경계에 있는 탓에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법적 지원은 없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깎아달라고 차라리 지적장애로 판정받아서
평생 지원받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정확하게는 질병인가 아닌가의 중간 상태, 상상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경계선 지능에서 장애 수준으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동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평생교육 지원에 나섰지만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